소소한 듯 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저희들을 유쾌한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선생님입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대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익숙하시죠? 네, 두 번째인데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익숙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네. 사실 저희 이제 국제 시사라서 여러 가지 좀 건조한 얘기만 하지 음악 얘기를 많이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약간 좀 치어리더 같은 역할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 입으로 말은 못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건가요? 지난 6월 21일이 또 마침 세계 음악의 날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예, 네. 1982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된 여기 불어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네. 페트 델러 뮤지크라 그래서 그 이제 세계의 어떤 다양한 음악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세계 월드 뮤직 데이라고 흔히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름 하면은 역시 야외에서 벌어지는 그 각종 뮤직 페스티벌, 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한 주제는 음악 축제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음악 축제를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사실 한 번 나왔으니까 네. 나온 김에 이제 다 하려고 그러는데. 다 알고. 네. 네. 그 여러분들 혹시 뭐 가보셨거나 아니면 알고 있거나 들어봤거나 한 뮤직 페스티벌, 음악 축제가 있으시면 좀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역시 아이돌을 덕질하고 있는 관계로 롤라팔로자, BTS의 제이홉이 가서 공연하는 거 영상으로 봤고, 그다음에 코첼라, 뭐 블랙핑크나 에스파, 르세라핌 네. 다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어서 열심히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K-팝이 진짜 큰일 하는 것 같아요. 네. K-팝 그룹을 덕질하다 보면은 몰랐었던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는데. 뭐 이승훈 저는 평론가. 아주 오래전인데 지산 락 네. 페스티벌 거기를 맞아요. 한번 갔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정신이 없었죠. 일단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쵸. 네. 그리고 화장실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정신 없다 보니까 그냥 서너 시간 그냥 금방 갔고 열심히 놀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소시적이셨던가 봐요. 소시 쪽에. 네. 저도 이제 콘서트를 많이 다녔어요. K-팝 한국에 있는 콘서트들을 많이 다녔고, 사실 여름에는 이게 물 뿌리고 물놀이 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워터밤 저거 되게 같은. 워터밤 진짜 가보고 싶어요. 항상 시간이 없어서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요. 네. 일단 이 음악 네. 축제의 정의, 뭐 기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음악 축제라고 말하면 그냥 음악이 있는 축제니까 이게 네. 뭐 새삼 정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당연히 음악이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뮤지션과 관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음악이라는 하나의 체험에 참여하는, 거기서 일하는 뭐 스태프들과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팬과 뭐 팬들이 이끌고 온 뭐 친구도 있고 처음 뭐 이렇게 들르는 뜨내기 손님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공동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로컬, 그러니까 그 장소, 그 공연이 열리는 어떤 독특한 하나의 어떤 테마를 가진 도시 혹은 지역 혹은 국가라는 이런 장소의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공존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보통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음악 축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 뮤직 페스티벌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가? 무슨 고대 그리스 뭐 이런 건가요? 와, 진짜요? 진짜 뭐 진짜
뒤로 넘어져도 매트리스라는 말이 있듯이. 예. 그냥 찍으신 거예요? 지금은 예, 제가 예. 힌트를 준비했었거든요. 원래 올림픽 아, 이렇게 진짜요? 하려고 아, 했거든요. 진짜요? 예, 오. 올림픽보다 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뮤즈라는 말, 뮤직 자체가 뮤즈에서 맞아요.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비시즌을 이용해서 이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에서. 예, 이게 뭐 기원전 한 5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아폴로 신이라든지 이런 신에게 바치는 어떤 헌사, 시, 노래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 연극도 하고 뭐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 그런 축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 이제 대중음악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산업이 탄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처음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대중음악 대중음악 뮤직 페스티벌로서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가 사실 대부분의 뮤직 페스티벌이 이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1960년대쯤 아닐까요? 맞아요. 어? 이유가 뭘까요, 근데? 60년 정확히는 60년대 말입니다. 60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글래스턴베리라든지 네. 또 베트남 뭐- 전쟁이 생각나는데 그 오, 시기 비슷하게 그 갑니다. 시기와 피문화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히피문화. 맞아요. 그 60년대 말이 우리가 아는 반문화, 카운터 컬처의 그런 전성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운터 컬처라는 하나의 문화, 뭐 그 외에도 뭐 문학의 운동, 문학에서도 운동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 어떤 이런 뭐 어떤 창작열, 네. 어떤 그 문화의 흐름들을 담아내고자 60년대 말에 미국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뮤직 페스티벌의 첫 붐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락페의 시작이에요. 일단 음악이지만 사실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고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가 있고 그걸 즐기는 뭐 소비자가 네.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아까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공통된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진 이 대중들이 락 음악을 중심으로 이제 처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60년대 말에. 영국에서는 이제 글래스턴베리에서 미국에서는 그 우드스탁. 네네. 네, 우드스탁이 처음으로 열렸죠. 그래서 사랑의 여름이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머리에 꽃을 얹고 뭐 샌프란시스코로 간다 뭐 이런 네네. 노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유럽에서는 사실 가장 이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된 이벤트 중 하나가 89년에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제 그 이전에 뭐 공장으로 쓰던 뭐 다른 목적으로 쓰던 건물들이 이제 다 뭐 이렇게 철거가 되거나 혹은 용도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런 장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서 EDM 페스티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EDM이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전자음악 페스티벌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고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음악 장르가 이제 다양하듯이 네. 축제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일 인기가 있는 축제가 어떤 거예요? 이 음악 페스티벌의 원조는 원래는 락이고 네. 그 전에는 사실 포크 음악이었었어요. 뉴포트 포크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게 사실은 우드스탁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엔 그래서 포크, 그 다음에는 이제 락. 그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청년 문화였잖아요. 근데 네. 청년 문화라는 거는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죠? 네. 60, 70년대 때는 청년 문화가 락이었었고 네. 80년대 이후에는 전자음악이 됐고 90년대 넘어오면 이제 힙합의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락 페스티벌도 80년대, 90년대까지가 사실 전성기였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좀 장르가 다양화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힙합 페스티벌도 네. 있고요. 네네. 예, 또 뭐 EDM 페스티벌. 요즘은 특히 EDM 페스티벌이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아, 이제 그래요? 공연자들이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아무래도 바라보는 형태잖아요. 근데 EDM 페스티벌은 혹시 EDM 공연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예, DJ들이 메인 스테이지에서 음악을 틉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기보다는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냥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락 페스티벌과는 굉장히 다른 문화입니다. 일방향이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맞아요. 느낌이군요. 예, 사실은 특별히 뭘 본다는 느낌이 없죠. 그 음악을 즐기고 그냥 그 음악에 어떤 몸을 맡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축제 형태도 많이 이제 바뀌었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럼 EDM 이 스타일의 그런 공연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 음악 페스티벌이 EDM 관련한 음악 페스티벌이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요즘은 특히 이제 K-팝 네네. 아이돌들이나
이런 뭐 댄스 음악들이 나오는 그런 페스티벌도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해요. 사실은 코첼라 뭐 혹은 그 롤라팔루자 이런 데가 원래는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이었었어요. 락 음악만으로 이 페스티벌을 홍보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K-팝, 뭐 EDM, 힙합 등 다양한 그 뮤지션들이 헤드라이너로 서기도 해서 또 K-팝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가 늘어나게 된 거고요. 예, 공연의 양상도 많이 변했죠. 우리가 돈도 없고 어디 외국에서 열리는 거 가보고는 싶지만 체력도 딸리고. 예, 아우 너무 뼈를 때리는데 조금 어디 가서 그래도 아는 척할 수 있게 네. 세계 유명한 그런 음악 축제들 조금만 좀 꼽아주세요. 페스티벌에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려니까 참 그러게요. 힘드네요. 네. 대표적으로는 역시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예, 미국은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롤라팔루자 그리고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코첼라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편입니다만 원래 이제 유명한 거는 서머 페스트라 그래서 관중 수로만 보면 굉장히 압도적이죠. 이제 68년부터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 그래서 그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는 네네. 곳이기도 하죠. 거기서 이제 그 도시 모든 구역을 정말 막아놓고 하는. 거기는 보통 IT 박람회. 예, 근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게 정말 그 뮤지션들에게 꿈이기도 하고요. 아, 예. 그렇게 규모가 엄청납니까? 규모가 거의 엄청나죠. 막 도시 전체를 봉쇄하다시피 한. 네, 그 사실은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교육기관 말고는 그렇게 뭐 알려진 게 없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그 전에. 근데 이제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때문에 도시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거기에 또 뭐 그 특유의 텍사스 바베큐 음식 같은 것도 굉장히 또 도시의 명물로서 소개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이바지한 시너지가 확실히 있네요. 시너지가 엄청난 네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 축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하나의 어떤 롤 모델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영국에는 뭐 70년대 말에 시작을 했던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 글래스톤베리가 유명하죠.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코첼라나 롤라팔루자에 한번 서는 게 꿈이라고 하면 영국에서는 글래스톤베리에 서는 게 이제 꿈인데 K-팝이 이제 이 무대를 아, 점령하게 됐습니다. 글래스톤베리는 진짜 우울할 때 보면은 힘이 나요. 정말 그렇죠. 저기 가면 정말 다른 세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되죠. 그다음에 남미로 가면 역시 브라질입니다. 락인 리오라 그래서 이게 85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요. 오래됐네요. 네. 이것도 뭐 관객 수로 따지면 보통의 이제 그 페스티벌 관객이 최소 30만 이상은 운집을 한다고 봐야 돼요. 30만이요? 네네. 그 최소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최소. 네, 100만 넘어가는 뮤직 페스티벌도 우와. 많고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는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몬트리올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몬트리올.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프랑스 문화와 캐나다 북미권 문화가 아주 섞인 그 영어 프랑스어를 불어를 같이, 네, 같이 그렇죠. 쓰는 네. 대표적인 도시인데 여기가 재즈로 유명합니다. 아, 사실은 이렇게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몬트리올이라는 이름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여기 1980년에 시작이 됐던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사실 저의 로망이기도 한데 아직 못 가봤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규모로만 따지면 미국, 영국 다 저리 가 이럴 수 있을 만한 페스티벌이 유럽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도나우 인셀 페스트라고 하는데요. 다뉴브강 뮤직 페스티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2010년대 초반에 집계했을 때 아무튼 100만 이상이 운집을 해서 2016년이었나요? 세계 최대 뮤직 페스티벌로서 단일 그 입장객 기록을 세웠던 페스티벌이기도 해요. 오스트리아면 왠지 바이올린과 첼로가 네. 예. 뭐 다양한 해주실 음악들이 것 같은데.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이고 네. 아무래도 그 비엔나,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음악의 어떤 수도 같은 상징성이 그만큼의 또 관객을 또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도나우강의 어떤 정치를 또 즐기기도 하고 음악도 즐기는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거죠. 키미아 씨는 어때요? 그 콘서트를 어딜 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란이나 뭐 중동 지역 이런 데도 이게 음악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게 있나요? 사실 중동의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뭐 두바이 제일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터키나 이런 쪽에는 조금 많이 가는데 사실 이란 안에서는 페스티벌이 없어요. 없어요? 예, 음악 축제가 왜 없냐면 이제 사실 여성들이 이란에서 춤추는 게 이제 공공장소에서 춤추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서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페스티벌을 가면 뭐 음악도 네. 듣고 춤도 추고 남녀 다 섞여서 네네. 즐기는데 그게 아예 그 자체가 안 돼서 음악 축제가 없어요. 제가 하나 들었던 게 있었는데
파즈르, 네, 이란의 파즈르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나? 앉아서 한 무대를 보는 거는 되게 뮤직도 많은데 뭔가 페스티벌 형태로 음악을 같이 즐기는 즐기거나 거. 그렇진 않아요. 사실 콘서트 가도 스탠딩이 없어요. 그냥 다 다 앉아서 앉아서. 남녀가 다 같이 앉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제한이 있기도 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국에서나 뭐 다른 나라에서 약간 이색적인 뭔가 뮤직 페스티벌이나 뭐 그런 거 들어보셨거나 가본 적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 봤는데 안고서 겹질만 하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최근에 하나 봤는데 그 무서움 DJ 파티라고 무서움? 한강에서 하더라고요. 네, 무서움. 아, 그게 있었어요? 네, EDM 이 그래서 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 이제 영상 보니까 사람마다 다 이게 헤드폰을 네. 끼고 음악을 즐기는데 소음이 없어요. 노래가 밖으로 안 들려요. 각자 즐기는 거죠. 네. 음악을.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피해 안 주고 하지만 네.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같이 즐거운 약간 이런 개념. 네, 떼창 소리만 들리지 이제 노래 소리는 안 들려요. 아, 떼창은 해도 되고 떼창 해도 돼요. 어, 이게 그거-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쓰고 떼창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재밌을 것 같은 그 자체를 그 제3자 자체를. 시점. 조금 웃겼어요. 사실 노래가 없는데 네. 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 조금 웃긴 한데 해보고 네. 싶긴 해요. 한번. 그 네. 재밌는데요? 하여튼 뭐든 우리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제 민망해가지고 참. 예. 저는 이색적인 공연 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도 있고 항상 이렇게 전통 문화 아니면 외래 문화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만 살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우리 같은 데 가셨잖아요. 시애틀. 네네. 네, 거기는 시애틀. 뭐 학교. 네. 그 근처에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노스웨스트 포크 라이프라고 하는 그 음악 뮤직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처음으로 71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포크라는 거는 전 세계 모든 전통 음악이라든지 민속 음악을 말해요. 그럼 가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속 음악이 그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각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전통 음악을 와서 같이 공연을 하는 그런 페스티벌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나라의 음악을 동시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심지어는 입장료도 없어요. 전부 그게 이제 도시나 이 집행부에서 다 이게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만 있는 그런 정말 거기 갔어야 되는 건데. 안 못 가보셨군요. 갔네요. 아, 네. 진짜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란의 그 뭐 탐브루라고 해서 이란식의 루트를 뭐 연주한다면 저기는 아프리카 드럼을 치고 있고 그러네요. 저기서 네. 사물놀이를 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정말 발 몇 발짝만 뛰면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경험이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음악이 그냥 음악이 아니라 완전 산업화 규모로 됐잖아요. 네. 들썩거리는. 그리고 어떤 가수가 혹은 밴드가 움직이면 그 지역 경제, 사회,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뭐 이 가수의 어떤 한마디를 얻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기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당장 뭐 미국도 그렇죠.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할 네네. 때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제적 효과를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를 뮤직 페스티벌로 바꾸면 비슷합니다. 예, 뭐냐면 일단 그 공연에서 얻는 페스티벌 네. 자체에서 얻는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잘 되는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경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수익이 우리 돈으로 한 400~500억씩은 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그렇죠. 들어가는 네. 돈도 많을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페스티벌 자체로만 얻는 수익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입장권 수익이 되겠죠. 그 외에 그 주변에 그 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틴 도시의 숙박업, 음식점 음식이나. 이런 이제 부가적인 또 수익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에요. 거기에 아까 그 사우스 그 노스웨스트 포크 라이프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가 뭐 600명씩 일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더 훨씬 더 큰 규모인 이런 그 뮤직 페스티벌에서 인력은 더 많이 훨씬 그렇죠. 많이 들어가겠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고용 창출도 굉장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도시의 이미지가 제고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시의 아이덴티티나 그런 관광적인 어떤 아이템들과 정체성을 장기적으로 이 페스티벌에 녹여내서 어느 순간
그 페스티벌 하면 그냥 그 도시가 떠오르고 네네. 그 도시가 굉장히 원래 우리가 굉장히 친숙했었던 가볼 만한 도시처럼 각인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이 우리 특히 공무원 사회라든지 정치계 쪽에는 아직 좀 이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축제가 안 열리더라도 거기에 이미지가 제고돼서 계속 뭐 관광객들이 찾아간다던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사실은 그냥 콘서트예요. 그냥 어느 도시에서 하루 딱 일어나는 하루 단일 콘서트가 되는데 이게 페스티벌이라는 걸로 되고 외부에서 페스티벌을 위해 도시를 방문을 하는 사실 뭐 코첼라 사막이라는 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완전 사막이죠. 근데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것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에 거기 인디오 사막까지 가는 거고 글래스톤베리도 마찬가지고 롤라팔루자도 물론 거기는 이제 시카고 도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페스티벌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그 도시를 알리고 도시를 홍보하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 도시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걸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나라마다 음악 축제를 즐기는 그 문화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한국이나 뭐 외국이랑. 글쎄요. 근데 예전부터 원래 한국이나 이런 동아시아 쪽 대중들이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알려졌었어요. 비교적 얌전하게 네. 몸을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고 뭐 많이 안 이런 거 움직여요. 특히 이제 일본이 그런 걸로 유명했죠. 네. 일본은 사실은 음악을 즐기는 이 음악 매니아적인 감수성은 네.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 심지어는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일본에만 가서 일본의 독점 공연을 하고 독점 음반을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페스티벌이나 콘서트에서는 반응은 정말 소극적이다. 예. 내 음악 좋아하는 거 맞아? 막 약간 상처받고 약간 그렇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게 크게 다르진 않았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뭐 그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떼창이라는 것도 떼창으로. 떼창의 민족이잖아요. 또 그래서 떼창의 민족. 그 적극성이나 참여도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도시에 그런 관중들과 비교할 수 있겠고 원래 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관객이라고 하면 역시 미국하고 아, 그렇죠. 이제 남미죠. 네. 남미 쪽을 가면은 이 관객들이 페스티벌에서 이 메인 스테이지에 가수를 즐기는 것인지 자기들끼리. 아니면 본인들끼리 즐기는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는. 이거 미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네. 남미 쪽에 제가 콘서트를 갔는데 네. 거기서도 그냥 콘서트인데 이제 서로 그냥 노래를 혼자서 부르고 춤추고 무대를 안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누가 나와 있는지 상관없어요. 네, 일단 약간. 노래 안 들렸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네. 그래서 그런 거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케이팝 팬이다 보니까 이 케이팝 가수들이 이제 외국의 이런 대형 축제에 많이 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좀 은근히 좀 자랑스럽고 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음악 축제는 말 그대로 그냥 즐기는 건데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 그거를 국위선양이라든가 약간 올림픽 보듯이 국위선양처럼 생각하고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댓글 다는 거 보면은 한국인들은 너무 반응이 이렇게 무슨 경진대회 나가는 것 같다, 컨테스트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던데 평론가님은 좀 그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든 분야에서 특히 케이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에 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게 사실은 다 성과 뭔가 위주로 기록 위주로 좀 정리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메인 스테이지에 섰다, 서브 스테이지에 섰다. 맞아요. 네. 메인 스테이지에 섰지만 그냥 퍼포머였다. 서브 스테이지에서 헤드라이너였다. 그러면 순서 이런 거 다. 네, 그 순서 누가 위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치게 좀 경쟁 구도로 가는 게 있는데 사실은 페스티벌이라는 말 자체가 축제잖아요. 축제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그 커뮤니티 관객들이 모여서 즐기는 거지. 그 가수가 뭐 몇 점을 얻어서 사실은 뭐 팝음악의 역사에서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성숙하게 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또 저도 이렇게 평론가지만 누가 또 어디 섰다더라 그러면 또 다 또 정리를 나가서 하고 설명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몇 번째로 섰다더라. 이번에는 헤드라이너로 섰다더라. 이런 거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대표적인 이제 페스티벌 축제들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축제는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뭐 직접 경험을
해주신 뭐 축제도 괜찮고요. 네. 좀 추천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유명한 페스티벌이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많이 끝났어요. 아, 네. 벌써 끝났습니다. 예, 좀 아쉽지만 뭐 제가 딱히 추천을 안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네.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펜타포트는 한번 가보셔야죠. 펜타포트는 뭐 우리나라의 락페라는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와 아주 유기적으로 그런 어떤 지역 공동체와 아주 또 역량 있는 기획자들과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또 함께 모여서 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이고 늘 이상하게 펜타포트 할 때가 되면 우기 겹쳐서 그 펜타포트 전용 그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예, 뭐 장화를 비롯해서 뭐 우비 뭐 등등해서 근데 또 그렇게 좀 젖기도 하고 네네. 뭐 묻기도 하면서 즐기는 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됐죠. 네. 그러니까 페스티벌이라는 건 음악의 감상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음악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게 비든 뭐 흙탕물이든 뭐든 하여튼 경험을 하는 대표적인 게 있겠고 또 뭐 부산에서 락 페스티벌도 있죠. 네네. 국제 락 페스티벌도 있겠고요. 외국 여행이 스케줄상 가능하신 분들은 뭐 그 서머소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서머소닉 같은 경우는 이번에 8월 중순에 하는데요. 우리나라 또 아이돌 그룹인 NCT 드림, 아이브, 베이비몬스터, 보이넥스도 다양한 또 라인업들이 꽉 채울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혹시 가시나요? 가실 것 같아요. 왠지 가실 것 같은. 출연료를 열심히 모아서 꼭 가보는 걸. 혹시 뭐 개인적으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페스티벌 아직은 계획을 뭔가요? 일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네, 이게 항상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페스티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실 수 있습니다. 올해 한번 남은 페스티벌 기간 내에 기회 되신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